개발에서 빗겨나고 세월에 떠밀린 허름한 뒷골목은 도심 어디에나 존재하죠. 낡고 오래된 옛 것들은 멈춰버린 시간으로 남아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데요. 여기 이런 골목의 가치를 알고 충주 관악골에 정착한 부부가 있습니다. 충주라는 곳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출장지로 오다니던 곳인데, 이곳이 진짜 사람도 좋고 자연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동네도 좋아서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충주행을 택했습니다. 골목 안 빈집에 카페를 차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골목 가득 커피 향이 번진 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충주에서 제일 유명했던 담배 골목이었어요. 진짜 비행 청소년들 담배 피고 막. 근데 그런 골목이 지금은 뭐 미술학원이 들어오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어린아이들을 맡긴 부모님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커피를 드시고. 물론 혼자 이뤄낼 수는 없는 일이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둘 골목으로 모여든 청년들은 든든한 동지가 되어 골목을 일궈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가치의 가치를 잘 이제 알고 그거를 얼마만큼 실천하냐에 따라서 사실 지방살이의 성패가 좀 결정된다고 봐요. 잘 나가던 서울 생활을 접고 충주 관악골에 터를 잡은 부부가 써내려가는 따뜻한 골목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산세가 깊고 물빛이 짙은 충청북도 충주시.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이어온 중원문화의 고장이기도 하죠. 조선시대 충주목 관아가 자리하고 있어 관악골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옛 충주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 주변 상권이 쇠퇴하면서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하나둘 잊혀가는 이곳에 이상창, 이세은 씨 부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충주에서 제일 유명했던 담배 골목이었어요. 진짜 비행 청소년들 담배 피고 막 어른들 맨날 아침마다 나서 담배 꽁초 줍고. 근데 그런 골목이 지금은 뭐 미술학원이 들어오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어린아이들을 맡긴 부모님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커피를 드시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굳이 담배 피지 마시오, 뭐 노상방뇨 금지라는 이런 뭐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일상의 공간에서 누가 함부로 담배 피고 누가 함부로 소변을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공간? 버려지고 낙후된 골목은 몇 해 전부터 청년들의 창업 정착지로 새롭게 주목받게 되는데요. 빈집들은 청년들의 개성 있는 공간으로 하나둘 채워지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발길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골목에 자리 잡은 지 2년 정도 된 도자기 공방인데 수강생들도 꽤 많이 있고 많이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이쪽에는 음악을 매개로 문화활동하시는 공간이고요. 여기 2층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는데 사진관을 하고 있고요. 밑에는 네일샵 펍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온 이곳이 부부의 카페입니다. 지난 2018년 비어있던 낡은 빈집을 수리해 만들었습니다. 사실 도시에서도 꽤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 세은 씨는 구두 디자이너로, 남편 상창 씨는 도시재생연구원으로 서울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뜻하지 않게 갑자기 찾아온 삶의 파도 앞에서 부부는 떠밀리듯 충주로 왔습니다. 사실 전 고향이 구미예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어요, 충주에. 근데 제가 이제
충주 오기 직전에 출장지로 오다니던 곳이 이제 충주였고, 그 프로젝트가 사실 마지막 제 직장 프로젝트였어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계기가 저랑 제 아내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암투병을 했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요양지를 찾다 보니까 당연히 제 고향이 먼저 생각나죠. 근데 가서 제 2의 인생, 뭔가 뭘 하더라도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려고 생각해 보니 제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해서 서울 가라, 공부해서 큰 도시 가라라는 것 때문에 자꾸 제가 머물던 도시, 동네로부터 떠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려고 할 때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후미진 뒷골목에서 발견한 이 빈집은 삶의 전환점이 되어줬습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낡고 허름한 모습이었지만 부부는 꽁꽁 싸맨 보물을 발견한 듯 기뻤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이런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착했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수중에 있는 돈이랑 뭐 은행에 대출 어느 정도 받으면 이거 해서 한 몇 년 뒤에 갚으면 내 집 되는 거 해보자라고 좀 가감한 선택 아닌 모험을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구옥이 가진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골목을 활용한 편안한 공간을 꿈꿨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이 가진 오랜 이야기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죠. 시간과 함께 했던 다양한 이야기거리, 서사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생각했어요. 사실 그럴 거였으면 제가 이 정말 다 10년 동안 텅 비어 있고 거미줄 쳐져 있는 이 집을 살리려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예전에 사시던 분들의 좋은 추억들과 그다음에 이 골목이 가지고 있던 오랜 이런 장소성은 사실 제가 훼손하기 싫었던 거고, 그걸 보존함으로써 사실 가치가 계속 이제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기능만 달라졌을 뿐 그냥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거죠, 사실. 네. 이곳 카페는 시대 배경이 다른 두 채의 서로 다른 건물이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1970년대 지어진 구옥을 지나면 작은 마당이 나오는데요. 콘크리트 기둥에 상처조차 그대로 남겨두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안쪽에 자리한 건물은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인데요. 1940년대에 지어진 일본식 옛집의 구조를 최대한 살려 원형 토대로 재해석해 만들었습니다. 두 집 다 13년 넘게 그냥 비어있던 빈집이었어요. 빈집이었고 제가 지금 4번째 주인인데 그 전 3번째 주인의 이제 이야기로 추정컨대 여기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이 이제 타일로 제가 일부러 남겨놓은 곳은 예전에 이제 욕실이 있던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 소파가 있던 곳이 예전 거실 기능을 하던 마루였어요. 마루였고, 저기 위에 보시면 저 공간이 다락처럼 보이지만 여기 아래쪽이 원래 주방이었거든요. 이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하시고 이 위쪽이 이제 부뚜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이 부뚜막을 올라와 가는 곳이 계단이 한 군데가 저쪽으로 나 있고, 이 오빠방으로 해서 몰래 이렇게 다락방처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2군데가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한 곳은 막자, 뭐 빼자, 이거 뭐 예전 계단 살리기 어려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갔었는데 인테리어 때 그냥 이런 거 다 살리자, 최대한 다 살리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사하면서 쓰러지고 무너진 것들은 다시 복원해서라도 재현하자라는 게 저희 이제 인테리어의 가장 이제 골조였던 것 같아요. 네. 오래된 집이 가진 이야기는 젊은 손님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골목 안에 자리한 이색 공간으로 SNS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금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옛집이 뿜어내는 독특한 분위기에서 구수한 향기의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손님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겠죠. 옛날 집을 개조해서 카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그래서 더 좀 오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나고. 몰래 숨어서 담배 피거나 좀 말 그대로 우범지대였죠. 근데 지금은 너무 밝아지니까 이런 카페도 있고 저쪽에 뭐 다른 것들이 생기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솔직히 여기 우체국도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매스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카페에선 지역 청년 작가들의 다양한 수공예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카페 수익의 10%를 차지할 만큼 반응이 꽤 좋습니다. 충주로 내려온 뒤 아내 세은 씨는 파티시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충주 특산물인 과일이나 향토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색을 더한 다양한 메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충주에서 생산하는 딸기나 고구마, 밤, 복숭아 이런 것들의 맛을 있는 그대로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신선도와 맛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좀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느 카페에나 있는 획일화된 메뉴 대신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메뉴는 이곳 카페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줍니다. 제가 일상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항상 감사해요. 한 발 디딜 때마다 눈 뜰 때마다가 저는 감사한 순간이라서 처음에는 되게 좀 몸도 많이 사리고 아팠기 때문에 뭐든 매사에 좀 예민하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충주 와서 나름 이제 충주살이가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유담이 저희 아기도 있고 이러니까 좀 모든 게 조금 평안하고 안정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감사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생의 큰 고비를 지나고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함을 배우게 되었다는 부부. 이들이 소외된 골목길을 선택한 것도 사람들과 함께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청년 가게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관악골엔 제법 상권이 갖춰졌습니다. 흉물처럼 방치되었던 빈집이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지는 게 제일 큰 성과입니다. 일단 수치로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 공가율이 60%가 넘었어요. 65%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공가율이 12%입니다. 그러면 빈집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동인구로만 봐도 저희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000명 채 안 돼요. 근데 유동인구가 그래도 한 2만 이상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골목에서 창업을 한 청년들 가운데에는 상창시의 카페 아르바이트생도 있습니다. 그의 카페에서 멀지 않은 또 다른 카페. 이준영 씨는 10년 넘게 비어있던 여인숙을 고쳐 이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간 상창시, 세은씨 부부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지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무조건 서울로 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그닥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뭐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리고 서울에서 경쟁하느니 원래 내가 살던 지방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사이좋게 잘 으쌰으쌰하면 그게 더 좋은 삶이지 않겠나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뭔가
어떤 로컬 프라이드라고 해야 하나요? 지역에 대한 좀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기서 하면서 아, 나는 서울로 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준영 씨는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지역에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돕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관악골은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케일업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우리 골목이 스케일업 하려면 내가 2호점을 내야 되나? 빨리 옆집을 사고 저 집을 사고 막 해야 되나? 그리고 욕심을 내야 되나? 이런 시점에 누군가 와서 저한테 여기는 그렇게 수직적 성장이 아니라 수평적 확장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닐까요? 스프레드아웃 방식으로 골목을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려했어요, 그거를. 왜 너네 경쟁 상대 아니야? 너네 등 뒤에 칼 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바로 옆에 커피를 차리는데 보통 사람들 상식 같으면 너네 원두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오히려 골목 상권에는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커지고 그리고 바로 옆집에 똑같은 커피 맛을 낸다면 그거는 소비자들인 손님들한테 전혀 이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만 배부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와서 가게를 차릴 때도 저는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요. 관악골 골목 사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들 다 하는 똑같은 것이 아닌 충주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이곳 관악골 골목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해보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타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왔는데 쉬면서 제가 가장 자주 갔던 동네가 관악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아하는 공간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지고 그리고 또 그 계기로 뭔가 매력적인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그 안에 뭔가 결이 비슷한 공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럼 제가 친구들이랑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책방을 그 공간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 관악구에 나와서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을 때 또 같이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근데 제 공간이 이제 꼭 필요하겠다는 시점을 딱 느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소한 재능을 합쳐 골목을 활성화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인데요. 무엇보다 주민이 살만 나야 누군가 올만한 동네가 된다는 걸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뭔가 바뀌고 어떤 장치가 생기고 어떤 관광지처럼 포토존 생기고 하는 건 바라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현재 이 상태가 깨끗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 현재의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도 들고 새로 또 유입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연 쪽 가시는 분도 이제 동네에 계시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위적인 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재미를 찾아 나선 청년들은 담장 마켓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50여 팀의 상인들이 참여하고 하루 2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죠. 관악골 골목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청년들의 꿈이 쌓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뭐 전통적인 관광지, 뭐 강릉, 뭐 부산, 경주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과거부터 관광지인 거죠. 근데 점점 대한민국이 점점 미래가 될수록 그런 관광지에는 아마 매력이 점점 줄어갈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각자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상품화되고 비즈니스화되고 문화로 만들어졌을 때 아마 더 큰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이제 에펠탑 앞에 사진 찍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파리에 가서도 되게 작은 골목에 가고 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에펠탑 앞에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다시 대한민국에도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충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주의 구도심에 있는 상창시의 또 다른 일터에 왔습니다. 이곳 역시 도심이 새롭게 확장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데요. 그는 관악골에서의 성공을 이곳에서 다시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주의 이제 신도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이 뭐 금토일이면 많이 이제 들락날락하는 이제 곳이고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다른 동네에 또 이렇게 신도시도 생기고 또 도심이 이제 새롭게 이제 확장하면서 이곳 역시도 관악골과 같이 조금 이제 지금은 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인 곳이기도 해요. 네. 주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며 말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텅 빈 공간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블루오션처럼 느껴져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빈틈은 자꾸만 메우고 싶었습니다. 서울에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사실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글로벌 시대에서 진짜 뒤처지지 않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가졌다고 생각해요. 너무 욕심쟁이 같이. 근데 그에 비해서 지방 소도시들은 각 도시마다의 개성들도 있고 그 도시마다의 이미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누릴 것에 대한 아니면 이야기할 거리들에 대한 부족함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창업이든 아니면 일자리든 문화예술이든 뭐 프로젝트든 다양한 빈틈들이 있다라고 봐요. 하물며 뭐 부동산 예를 들면 청년들이 이제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뭔가 내가 거처할 공간, 내가 일할 공간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서울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저는 진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 집, 내 가게 마련하는 거 오롯이 내가 건물주 되는 게 쉬운 일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방에서는 좀 서울에 비해 그런 좀 유리한 점도 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라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빈틈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컨텐츠라면 저는 정말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카페에 사진 전시 작업이 한창입니다. 관악골에 정착한 또 다른 청년 창업자이자 사진작가 조용현 씨인데요. 골목은 그녀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또 하나의 무대이자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 그리고 함께 시간을 오래 보냈던 두 분의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제가 작업했던 거를 전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처럼 자그맣게 혼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골목에 어우러져서 제 개인적인 작업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골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관악골 뒷골목에선 청년들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때때로 설레고 때로는 다정하며 때로는 애틋하게 존재하는 우리네 골목. 그 골목에는 여전히 삶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충주라는 도시도 체류형 관광 도시는 아니거든요. 어딜 갔다가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경유형 관광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에 대한 이런 수요가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충주 구도심에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충주라는 도시에 좀 더 오래 머물게 그리고 이왕 머무는 거 충주에 그리고 충주에 있는 오래된 구도심의
골목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단순히 보고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가 아니라 하루쯤 머물면서 보다 깊이 그 지역을 느낄 수 있는 곳. 이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숙소에서 쓰이는 가구며 소품들도 충주의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로 배치한 것도 그런 이유죠. 돈이 될 거로 생각해서 다른 사업을 했었겠죠. 근데 굳이 이 골목에 빠져있는 하나의 퍼즐 같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카페도 있고 공방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원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좀 더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좀 더 이분들의 발목을 확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공간이 저는 이제 스테이라는 퍼즐이라 생각해서 끼워 맞췄던 겁니다. 충주에 온 이후로 그는 지역에서 살만한가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묻고 답합니다.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핍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빈 요소를 채워나가는 일.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경상도 놈이고 이제 제 아내는 인천 사람이고 재작년에 태어난 제 아기는 유담이는 드디어 충주 토백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 식구가 이제 다 고향은 다른 셈인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충주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충주에 이제서 일상을 보냄에 있어서 제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저나 제 아내한테 엄마 아빠 나 진짜 충주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사실 그런 게 제가 충주에 잘 자리 잡고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큰 이제 성취감이 또 다른 성취감이 있을 것 같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에겐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충주 토박이가 될 아이를 위해 이곳에서 더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부. 앞으로 세대가 바뀌고 또 골목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삶이 언제나 잔잔할 수는 없겠죠. 뜻하지 않게 닥친 삶의 파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온 충주. 이곳 오래된 뒷골목에서 새로이 삶을 시작한 부부는 이제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며 살겠노라고. 오늘도 관악골을 누비는 부부의 유쾌한 걸음걸음마다 따스한 온기가 골목 가득 스며듭니다.